여름 해는 빨리 뜬다. 아침 6시. 식구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지만 아직 방 안은 한밤중이다.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어머니. 밥 짓는 게 큰일 중 하나다. 한 달에 한 2마리? 2마리요? 2마리. 방학 되면 한 달 안에 쌀떡 바닥이 보일 정도로 9 식구의 식사량은 늘어난다. 일러라 이상이 이완. 어서라 어서라. 아이들을 깨울 때면 잔소리가 끝이 없다. 일어나라. 어? 너 어제 늦게 자라던데 그림 그렇게 앉아놨고 너가 앉았지 내가 자지만 했나? 잔소리에도 끄덕없는 천하무적 상희와 주한이. 모르나? 안한다. 잔소리보다 무서운 건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서가 늦어지는 일이다. 물 꺼둘걸? 아니 머리 씻어. 9 식구의 목욕탕이 하나라 아침에는 2명씩 사용하는 일도 다반사다. 비몽사몽 목욕탕으로 향하는 6째 동민. 그런데 한 발 늦었다. 이럴 땐 할 수 없이 문 앞에 진을 쳐야 한다. 그때면 다른 사람 들어가니까. 동민이 뒤를 이어 현민이까지 줄을 선다. 그런데 동민이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간다. 많이 급했던 모양이다. 식구가 많다 보니 음식량도 다른 가족들의 2~3배가 넘는다. 아침 상차림도 서로 도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침에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는다. 학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이라 아침상은 어머니가 제일 신경 쓰는 밥상이다. 점심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먹는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와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저녁도 학교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다. 등굣길, 월섭시의 트럭이 통학버스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다. 오늘도 동민이는 형 현민이 무릎에 앉아야 할 처지. 거기다 성민이까지 따라 나서는 바람에 차에 탄 사람은 모두 9명. 온 가족 출동이다. 학교가 있는 함안 시내까지는 걸어서 40분이 걸리지만 차로 가면 불과 10분 거리다. 트럭 안자리는 내리는 순서대로 앉는다. 9명이 끼어앉은 자리라 움직이기도 힘든데 4살짜리는 마냥 신이 났다. 자리 좁은데. 좁아.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안 그러면 난리가 우리 집에서 납니다. 최고 성민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드디어 학교가 있는 시내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들이 다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해졌다. 좋은 건 아니라도 좋은 거라도 한번 사가지고 당분간 타야 되는데. 정민군, 이제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5째 주한이와 6째 동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착.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추다 보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른 등교다. 아침부터 서두른 탓에 동민이는 지금도 졸음이 몰려온다. 오늘 수업은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상황을 맞추는 시간이다. 소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9살 동민이는
소를 좋아하는 꼬마 박사다. 그날 오전 월섭 씨 부부는 모처럼 틈을 내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런데 미숙 씨 배가 제법 불렀다. 아이고 뭐. 남편 월섭 씨도 초음파실로 들어오는데 미숙 씨는 임신 7개월, 월섭 씨 부부의 8번째 아이다. 덤벼내죠. 예, 저기 머리 쪽이고요. 지금 지가 팔을 움직이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저기 움직이죠, 애기가요. 예, 여기 손입니다. 손목. 8째가 생긴 걸 알고 월섭 씨는 늘 기뻐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희련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었다. 8째는 부부도 예상치 못한 하늘의 선물이다. 아, 근데 뭐 7명이나 보셨으면서 뭐가 이렇게 신기하고 좋아서 그러시나요? 그래도 한 생명 한 생명 태어날 때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다 다르지. 좀 드시기 좋아요. 미숙 씨는 40이 넘은 노산인데도 아이가 건강하다는 게 고마울 뿐이다.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 월섭 씨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영원히.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늘 설레임인가 보다. 나온 김에 미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기로 한 월섭 씨. 아이고 맛있겠다. 동네 분식점 수제비다. 그동안 7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로봄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셋째는 그 당시 셋째는 어로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둘만 낳고 자기 이러다. 둘만 낳고 자기를 잡을 때였거든. 24살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 그 후 1살 더 올러 아이들을 낳았다. 세상살이가 각박할수록 부부에겐 이렇게 낳은 7명의 아이들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희망이었다.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어차피 엄마 아빠는 저희들 먼저 가야 돼. 뭐 가는 거 순서가 없지만 저희들이 연합해서 잘 살라고 돈보다는 형제를 주는 게 가장 큰 재산일 것 같아서 그래서 형제들을 많이 주는 게 행복일 것 같아서 재산일 것 같아서. 월섭 씨 부부에겐 또 다른 아이들이 있다. 혼자야. 부부가 자식처럼 키우는 80마리의 소다. 나됐나? 응? 운전할 끼고. 14일이다. 이달에도 새끼를 낳을 어미소가 2마리다. 내가 많이 터졌지? 어? 바로 많이 먹어라. 미령아. 형은 희수이. 저는 미령이. 송아지를 낳으면 월섭 씨는 이름부터 짓는다. 송아지도 어미를 닮는다. 그리고 사람처럼 어미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자란다. 며칠 뒤 아침부터 셋째 현민이의 축사 방문이 잦아졌다. 임신한 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다. 송아지 아직 안 낳고 있어요. 엄마가 보러 갔다 오랬어요. 밤이 되자 축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월섭 씨는 저녁 때부터 축사를 지키고 섰다. 어미소 적화가
진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몇 분 간격 정도로 진통이 오는지 일단은 반하면은 얼마쯤 후에는 나을 거다 대충 예상을 하고. 남편과 교대로 축사를 지키는 미숙 씨. 초산인 어미를 돕기 위해 전등을 준비했다. 그게 소도 똑같아. 사람하고 사고 진통 경영 시간이 나는 시간, 그다음에 배 들어가 있는 시간, 모든 게 사람이랑 똑같아. 소가.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아는 미숙 씨. 적하야, 와. 빨리 나고 들어가자. 이럴 땐 곁에 있어주는 게 적화를 돕는 방법이다. 진통이 시작된 지 2시간. 날씨까지 사나워지고 월섭 씨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진통 간격이 빨라지자 본격적인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 소가 놀라면은 침을 안 준다. 이러고 있어. 오늘은 장남 동민이도 출산을 돕기로 했다. 새끼를 낳을 적화는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다. 양수 나온다. 드디어 신호가 왔다. 소리 없이 부부의 손길이 바빠진다. 소가 놀라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송아지 다리에 줄을 묶고 어미 소가 힘을 줄 때 힘껏 잡아당겨야 한다. 땡겨. 저 땡기라자. 와, 막 당긴다.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새끼가 나왔다. 저 힘이 들어. 다리 빨리 온나. 들어. 엄마 다리 쪽으로 들어. 같이. 송아지가 양수를 먹었을 경우 토해낼 수 있도록 몸을 거꾸로 들어줘야 한다. 아이고, 딸이네. 아, 손가락 힘이 나가게 나서 엄마 저쪽에 오다가. 다행히 양수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한 송아지다. 어미소 적화에게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낳는 새끼다. 멀리서 찍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욕 봤네. 출산 후 지친 어미지만 새끼를 돌보는 것은 어미의 본능이다. 대가리가 와요. 송아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까지 축사로 나왔다. 네. 엄마 암수. 암? 엄마? 새끼가 놀랄까 봐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아이들. 이제 똑같이 하고 있어봐. 새끼 낳는 모습을 자주 보는 아이들이라 벌써 자라날 송아지 걱정이다. 어떡하나 얘들 곧 있으면 좀 뛰 나가겠다. 야 광세! 갓 태어난 송아지를 처음 본 성민이는 새끼가 자기보다 더 큰 게 신기한 모양이다. 아기 소. 송아지. 엄매. 즉석에서 송아지 이름도 지어졌다. 나 얘 이름을 바람이라고 지고 싶다. 바람 부는 날에 태어나서. 아니 여름에. 태어난 지 1시간. 송아지는 벌써 일어나서 걸으려고 한다. 이렇게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뒤 송아지는 어미 곁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원섭 씨에게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한남매의 미래가 소농사에 달려있다.